여러분 있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요즘 다들 뭔가를 계속 더하고 있지 않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고 하고, 부업도 시작해야 하고, 인맥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계속 더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만 더하고 또 더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주변을 가만히 보면요, 아, 이 사람 진짜 편안해 보인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우리랑 완전히 반대예요. 뭔가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그만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도요, 본인들은 그걸 의식하지도 못해요. 내가 이걸 그만둬서 편해졌구나. 이걸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근데 결과는 분명해요. 훨씬 가볍고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었던 3가지, 이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요, 조금은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나 너무 힘주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길거리 나가보면요,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사람들 얼굴이 다들 조금씩 지쳐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핸드폰 보면서 한숨 쉬는 사람,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쉬는 날인데도 일정이 꽉 찬 사람,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죠. 근데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냐? 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데 정보도 넘쳐나고 방법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 보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항상 밝고 가벼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연봉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가벼워요. 말을 할 때도 분위기가 부드럽고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요, 딱 하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어요. 다들 당연하게 하는 것, 다들 해야 한다고 믿는 것,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만두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의식 안 하는데요.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행복은 뭔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지위, 사람, 경험. 근데 실제로는요, 완전히 반대일지도 몰라요. 덜어내는 것, 그만두는 것, 이게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3가지, 이거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걸 알아차린 순간 이미 절반은 해결된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건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이걸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인사를 좀 차갑게 받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어제 보고서 때문인가? 집에서도 똑같아요. 아내가 말수가 적으면 혹시 화난 건가? 하고 눈치 보고, 친구가 카톡 답장이 짧으면 기분 상한 건가? 하고 신경 쓰이고, 이런 경험
있죠. 사실 이거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미묘한 변화도 잘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느끼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행복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설명할 때 제가 떠올린 게 하나 있어요. 밴드요. 밴드. 드럼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기타가 있고 보컬이 있죠. 좋은 연주는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완성돼요. 근데 만약 드럼 치는 사람이 베이스 소리가 좀 약한데 하면서 내가 베이스까지 대신 해줘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져요. 리듬도 깨지고 전체 밸런스도 무너지고 음악이 엉망이 되죠.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상사의 기분은 상사의 것, 아내의 감정은 아내의 것, 친구의 상태는 친구의 것. 각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지금 상태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의 감정까지 끌어안아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이상해져요. 근데요, 진짜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걸 안 해요. 차갑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알아요. 저 사람 기분은 저 사람 것.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근데 내가 개입할 일은 아니네. 이렇게 가볍게 넘겨요.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은요,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대신 고민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오만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조금 찔린 분 있나요? 괜찮아요.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요, 이걸 그만둔 사람들 보면 표정이 달라져요. 이마 주름이 사라지고 어깨가 내려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관계가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괜히 눈치 보고 괜히 부담 주는 사람보다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되는 사람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요,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저 사람의 감정이다. 딱 이 한마디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감정을 내 안으로 끌어오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하루가 정말 가벼워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짊어지는 걸 그만두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조용히 그만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행복한 사람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었던 두 번째, 이건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성실한 사람일수록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요즘 회사 너무 힘들어. 그럼 대부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그럼 이직 생각해봐. 상사랑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때?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해결해주고 싶어서 바로 답을 던져요. 집에서도 비슷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마트에서 직원이 너무 불친절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다음부터 거기 가지 마.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싸웠어 하면서 울면 그럼 네가 먼저 사과해. 이렇게 말해버리죠. 혹시 익숙하지 않나요? 근데요, 이때 상대방 얼굴 한번 잘 보세요. 미묘하게 표정이 흐려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 뭔가 대화가 살짝 어긋나는 느낌.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올린 장면이 있어요. 동네 야구장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코치가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아이들이 타석에 서기만 하면 계속 외쳐요. 더 꽉 잡아, 공 끝까지 봐, 허리 낮춰, 끊임없이 지시를 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못 쳐요. 머릿속이 꽉 차버려서 몸이 안 움직여요. 반대로요. 좋은 코치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켜봐요. 아이가 삼진을 당해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좋은 스윙이었어.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다가와서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을 때 그때 딱 한마디 해줘요. 사람 대화도 완전히 똑같아요. 상대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계속 지시를 주면요. 상대는 생각할 힘을 잃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사람은 대부분 답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면서요.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생각을 발견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 사실 나는 이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답은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답을 던져버리면 그 생각 과정이 끊겨버려요. 결국 남는 건 해결도 안 되고 답답함만 남는 상태예요. 그래서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을 안 줘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랬구나. 그거 많이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다예요. 겉으로 보면요.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해결을 안 해주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렇게 들어준 사람과 이야기한 사람은요, 표정이 훨씬 편해져요. 고마워. 얘기해서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요. 신기하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해결된 것처럼 가벼워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조언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고마워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걸 계속 모르고 살면요. 사람이 점점 떠나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너무 도와주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편하다가 아니라 피곤하다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깊은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겉얘기만 하게 되고 진짜 속마음은 숨기게 돼요. 이거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에요. 어느 날 보면 왜 나한테는 아무도 속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면 어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조언하고 싶은 그 충동 딱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세 문장만으로 충분해요. 대화가 그걸로 끝나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대화일 수도 있어요.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요, 상대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와요. 그걸 보면 느껴요. 아, 말을 안 하는 게 더 전달되는구나. 답을 주려고 하는 걸 그만두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조용히 그만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건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조용히 그만두고 있었던 세 번째. 그건 바로 침묵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이 조용할 때 있죠. 그 순간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들어요. 딱히 보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게 불편해서. 지하철에서도 똑같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어폰부터 꺼내죠. 음악이든 팟캐스트든 뭔가 소리가 없으면 불편해요. 친구랑 밥 먹다가 대화가 잠깐 끊기면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주제를 찾아야 할 것 같고 침묵이 어색하니까요. 심지어 욕조에 들어가서도요. 몇 분 가만히 있는 게 지루해서 결국 방수 케이스에 핸드폰 넣어서 가져가요.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 침묵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침묵을 채우려는 습관, 이게 왜 중요한지 혹시 기억나요? 아까 밴드 이야기했던 거. 좋은 음악이라는 건요, 계속 소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와 소리 사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걸 음악에서는 쉼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 같아요. 빈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그 잠깐의 멈춤이 있어야 다음 소리가 더 또렷해지고 그 사이에 여백이 있어야 감정이 더 깊게 전달되거든요. 만약 음악이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소리만 난다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그냥 소음이에요. 우리 삶도 완전히 똑같아요. 침묵은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단 1초라도 조용한 순간이 생기면 바로 채워버려요. 소리로, 정보로, 대화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무서워서 그래요.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조용한 순간에는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소리도 없고 정보도 없고 자극도 없으면 그때 뭐가 들리는지 알아요? 내 목소리예요. 평소에는 바빠서 시끄러워서 정신없어서 못 들었던 그 목소리.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이 일 계속 해야 하는 걸까? 나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때 그 말 사실 상처였어. 이런 진짜 마음이요, 조용해지면 슬쩍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해요. 핸드폰을 켜고 음악을 틀고 일정을 채우고 계속 도망가요. 근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반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침묵을 일부러 찾아요. 아무도 없는 아침 시간에 커피 한 잔 내려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욕조에 들어가서도 핸드폰 안 가져가고 천장 보면서 멍하니 있어요. 쉬는 날에도 일부러 아무 일정 없는 날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침묵이 무섭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거든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요, 이렇게 느껴요. 아, 나 이번 주 좀 지쳤구나. 그 사람이 했던 말 생각보다 기뻤네. 나 사실 이거 하고 싶었구나. 이게 가능해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걸 계속 해온 사람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10년 뒤 차이는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침묵을 계속 피한 사람은요, 점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게 돼요. 계속 바쁘게 살아요. 정보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겉으로 보면 꽉 차 있어요. 근데 속은 비어 있어요. 반대로 침묵과 친해진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되게 차분하고 편안해요. 딱 보면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랑 잘 지내고 있구나. 이건요, 재능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차이. 여백을 허락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5분만, 내일 하루 중에 딱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핸드폰 내려놓고 떼배 유웃고 음악도 끄고 그냥 앉아있기. 커피 마셔도 좋고 밖을 바라봐도 좋고 눈을 감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것. 처음엔요 불안할 거예요.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가고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요 그걸 조금만 넘기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5분 어쩌면요 인생에서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효과 좋은 행복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침묵을 채우려는 걸 그만두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조용히 그만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아주 평범해요. 아침에 일어나고 커피 마시고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잠들고 겉으로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요, 느낌이 달라요. 훨씬 가벼워요. 다른 사람 눈치에 휘둘리지 않아요.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요. 누군가 고민을 말해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줘요. 혼자 있는 시간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기대되는 시간이 돼요.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니까요. 일할 때도 그래요. 힘 줄 곳에는 집중해서 힘쓰고 힘 뺄 곳에서는 확실하게 풀어요.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SNS에서 막 유명하지도 않고 엄청난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편해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세 가지를 내려놓은 사람이 보게 되는 풍경이에요. 돈도 재능도 나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짊어지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것이니까. 두 번째, 답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냥 말하고 싶은 거니까. 세 번째, 침묵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 여백이 인생을 만든다. 세 개 다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아, 이건 나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느껴진 하나만 조금 줄여보세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더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어쩌면 진짜는 반대일지도 몰라요. 빼는 게임,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가볍고 조용하고 이상하게 웃고 있는 내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있다면 댓글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